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언제든 변화무쌍하고 복잡하답니다. 그런 이제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다? 인생을 잘 가져가는 거다. 차근차근 축적해 나가는 거다. 함부로 여행을 바라지 않는 거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비록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차근차근 축적하면서 쌓아 나간다라고 하면 그건 괜찮을 수 있겠다 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성실하게 착실하게 저축하고 축적해 나가는 삶을 추구하면 괜찮게 살 수 있습니다. 무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중간 이상의 삶을 바라고 살고 있습니다. 욕심이냐 과하냐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기다리고 견디고 참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 쉬운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산 전약용 선생,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조시대 때 젊은 나이에 엄청나게 많은 업적들을 내놨죠. 그리고 그는 주변에 정적들이 너무 많았죠. 근데 웃긴 게 뭐냐, 그 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와 이렇게 같이 배우고 사습하던 동문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선배였고 후배였고 동기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이 자신을 귀양보를 했습니다. 자신만 귀양 보내고 끝낸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을, 일가족들 전부 다 몰살시켰죠. 그랬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뒷방 늙은이, 그러니까 늙은 나이든 노파에 그 노파가 이렇게 내주는 방 한 칸에 기거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소리 죽여 산 게 18년입니다. 그렇게 지내고 난 이후에 그가 다시 정계로 되돌아올까봐 정적들은 치를 떨었죠. 그래서 그는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자신의 고향에서 18년을 조용히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다산 정약용 선생은 500여 권의 책을 펼쳤고 고학들에게 엄청난 많은 교훈과 역사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죠. 저 같은 놈이 감히 다산 정약용 선생의 그런 인생을 빗대서 얘기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분이 이제 남겨준 인생의 교훈을 단 1%라도, 조금이라도 배우고 싶은 거죠. 옆에서 좀 이렇게 배워서 흉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래저래 뭐 좀 더 잘 되고 싶고 승승장구하고 싶고 많은 권력과 명예와 돈을 갖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 다 자기 뜻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의도와 자기 생각과 상관없이 좀 궁지로 내몰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더라. 하지만 확실한 건 뭐다? 그런 궁지에 몰리고 고난과 고초와 역경을 겪어도 그걸 큰 계기로 삼고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도 이제 그걸 제 인생의 전환점, 삶의 궤도를 바꾸는 또 다른 그런 기회로 삼고 싶은 거죠. 그러면 되지 않겠냐라고 예 스스로에게 계속 얘기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하는 이제 과정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고요. 결국에는 기록이 될 것이고 남을 것이고 나중에 어느 시점이 되면 또 제가 제 자신에게 한 얘기를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뭐 수시로 하는 얘기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자꾸 잊혀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 자신에게 잔소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확실한 건 뭐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누구나 다 겪는다. 그리고 묵묵히 조용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뜻을 펼치고 누군가는 그 뜻을 펼치지 못하고 조용히 사라진다. 뭐가 중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어떤 삶을 좀 살아내야 될지는 각자에게 담겨져 있는 숙제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잘 살고 좀 더 잘 지낼 공리를 누구나 다 합니다. 하지만 어떤 마음, 어떤 태도, 어떤 의지를 가지고 살 거냐는 또 각자의 몫인 것 같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저라고 하는 놈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고 견디고 배우고 한 것들을 좀 잘 승화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승화가 뭡니까? 현재 주어져 있는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그 현실을 뛰어넘는 뭔가를 이뤄내는 결과물을 갖는 걸 승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승화를 제가 하고 싶은 거죠. 하고 다듬어내고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삶을 좀 더 좋게 갖고 나가고 싶습니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지금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성실함을 내보여야죠. 착실하게 살아야죠. 그리고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또 그 다음대로 뭔가를 또 준비해야죠.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인생을, 제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 제가 저를 잘 책임지는 거, 그리고 묵묵히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 앞으로 나아가는 그 저의 행동, 발걸음 하나하나가 매우 부질없고 보잘것없고 하찮을 수도 있다는 것,
그래도 남이 손가락질하고 남이 무시하고 지랄을 해도 개의치 않고 저의 힘으로 제 속도로 앞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 삶을 갖춰 나가는 건 내 몫이다라는 거. 요즘 와서 부쩍 듭니다. 드는 생각이 뭐냐,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것 같다. 그래서 마음을 좀 더 단단히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냐, 그래야 가족을 지키니까요. 나를 지키니까. 나 자신을 지킨다라는 게 뭐 별것 아닌 얘기,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일 것 같지만 정말 꼭꼭 해야 되는 생각이다, 다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거죠. 언제 어떻게 하층민으로 추락할지 겁납니다. 그런 죄의 생각을, 그런 죄의 염려를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부정적이다, 암울하다, 왜 하향평준 하려고, 하향평준화 시키려고 발버둥 치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부자가 못 되는 거다, 이렇게 악담합니다. 그런 놈들이 쓰레기입니다. 그런 놈들의 말을 믿고 따랐다가는 언젠가 그런 놈들에게 배신당합니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깁니다. 절대로 그런 말하는 놈들하고 가까이 지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제적인 자유, 파이어죠. 이런 말은 단어 자체로는 정말 좋은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사기꾼들의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쓰는 사람들을 되려 멀리 하는 게 맞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네 삶을 지킵니다. 우리네 삶을 지킨다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뭐 당연하게 할 수 있는 기본값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직장인의 70% 이상이 월급 3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데 언론에서 뭐라 그럽니까? 월천, 월이천 쉽게 얘기합니다. 그 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프로겠습니까? 1%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0%대에 해당되는 사람이 그 정도의 수입을 가져갑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유 부리고 흥청망청거리고 TV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그냥 졸부나 갑부처럼 아주 여유 부리면서 왜 이렇게 사냐? 아니라는 거죠. 언론에서 보여주는 그런 가짜 스토리, 가짜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 쉽게 벌 수 있다는 얘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전부 다 가짜의 이야기다, 사기꾼들이다,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하는 단어다 라는 말씀을 감히 드립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사는 게 쉽다, 만만하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놈들 전부 다 멀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놈들이 우리 인생을 훔쳐가려고 하는 도둑놈들입니다. 그냥 도둑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살벌한 것 같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어떠냐, 차고 넘치는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로 걸려들지 않게끔 조심해야겠습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오직 나의 땀하고 노력하고 수고스러움, 고생하는 것,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꺼려하는 일을 도맡아서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고 외롭게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